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행적, 의도, 동기, 준비사항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귀순 그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입각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그 어선이 납포된 거 그냥 순순히 그 우리는 저기 지금 남쪽으로 기순하려고 하는 배예요. 이러면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납포될 이유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행적에 있어서 귀순 의사의 그 순수성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도피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찰서 앞에 와서 그 순순히 들어오면 그건 자수하는 것이고 경찰서가 눈에 띄어서 도망가면 그거는 도망가다 잡히면 그건 체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그런 부분들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도의 문제는요. 그건 행적의 문제라고 치고 그다음에 의도의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망명이라든가 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그 분명한 사유를 가지고 남쪽에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북에서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잡히고 나니까 그냥 여기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살기 좋은 남쪽으로 오기 위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은 뭐 북쪽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냥 일단 해상으로 도피하려다가 그들의 뭐 살해 행각 이런 것들이 한 명이 사전에 체포되는 바람에 발각되어서 일단 바다로 도망치고 보자 이렇게 되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이 발각되는 것에 대해서 도피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살기 좋은 남쪽으로 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예, 일단 그 3명이 16명을 살해한 후에 이게 곧바로 남하를 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자강도로 가려고 자기들끼리 그랬다면서요. 자강도로 가자. 예. 도피 자금을 이 오징어를 잡은 거를 팔아서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김책항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의도나 동기에 있어서도 귀순 의사의 진정성 이런 것들을 찾기 어려운 거는 뭐 사실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뭐 남쪽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어떤 준비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왔다면 그것도 뭐 나름대로 뭐 준비 정도가 귀순을 위해서 준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라기보다 지금 우발적으로 그것도 도망가려다가 납포돼서 온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준비 상황, 동기, 의도, 행적 이런 걸로 볼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정부는 판단한다는 거죠. 예, 그 남하 과정에서의 기순 의사 표시가 없었다라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그 사후적으로 자기들이 잘못된 거 그래서 돌아가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합리화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우리 귀순할래요 이렇게 된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뭐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일종의 16명을 살해하고 이 현장에서 일종의 우리 해군에 의해서 납포된 경우라는 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처음 있는 사례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동독 같은 경우가 뭐 간첩과 같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범죄자가 넘어오는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기준에 맞는 사람만 선별해서 받아들였던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동독민 이주사 뭐 이런 그 책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정치적인 이유 혹은 뭐 간첩과 같은 어떤 그런 목적 뭐 이런 것들 다 구분하는 거죠. 그런 걸 넘어서 범죄자가 넘어오는 사례들이 빈발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떤 철저한 기준을 세워서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으로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제법상에 다양한 난민 협약들이 있지만은 그 대부분의 난민 협약에서 비정치적 살인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
북쪽에서의 범죄자 이런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그 범죄 후에 도주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찾는 사례 이런 것들이 급증하면 그것도 저는 뭐 꼭 인권이나 아니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런 것을 고려한 데 있어서 바람직한 그런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법 적용에 있어서도요. 헌법이나 북한 이탈 주민법 이런 것들은 그 잠재적인 그 국민으로서 간주하고 또 그 잠재적인 국민이 실체적인 국민이 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규정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이 국민이 아닌 우리 국민이 아닌 혹은 외국인으로서 혹은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그 무국적자 뭐 이런 식의 견해를 가져간다 그러면 그에 준하는 법적인 사례들 예를 들면 뭐 난민법이라든지 출입국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이렇게 외국인에 준하는 어떤 사례들 이런 걸로 검토하는 것은 저는 뭐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난민법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출입국 관리법 이런 것들을 그 검토하고 그 사례를 그 준용하거나 이랬던 겁니까? 예,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법의 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난민법 제19조에도 보면은 이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때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책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참조를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적 그 특수한 관계 혹은 이중성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고려했다는 이런 취지신 거잖아요. 예, 참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그 계기로 해서 어떤 법제도적인 정비라든가 또 그에 걸맞는 어떤 매뉴얼의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통일부에서도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참에 제도적 정비, 법적 정비, 매뉴얼의 보강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매번 뭐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을 보강하고 있습니다.